당신이 평가절하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 평가절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자신의 반응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성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심리학자, 가족 및 개인 상담사로 일해왔으며 심신증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질 때의 반응입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을 때 당연히 매우 아플 것입니다.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절하이며 씨앗처럼 이미 있는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이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며 꽃을 피우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기본에 안정적이고 적절한 자존감이 없다면 반대로 당신의 자존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어린 시절 발달 과정에서 손상되었다면 부모님이 당신을 평가절하 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에 대해 당신은 자신에게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으며 그다지 적절하게, 즉 적당하게 모든 여성의 스타가 아니라 그저 여잔데 나는 여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나르시시스트 여성들처럼, 그리고 이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강점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내가 무엇에서 나의 약점이나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도 차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부른다. 적절하고 적당한 자아 평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에게 이것이 없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으며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남성이라면 매우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일 반응은 방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매우 공격적이 될 것입니다. 남성이라면, 남성분들 저에게 화내지 마세요. 이 채널은 그런 성별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지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여성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공격적이 될 것입니다. 방어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즉 그런 반응은 복수심에 찬 반응이 될 것입니다. 아, 그래, 너도 봐, 너도 그래.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 없는 매우 비건설적인 대화입니다. 여기에는 승자도 없고 승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당신의 자존감이 보상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를 깎아내린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당신을 평가절하한 사람에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이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고 정당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너는 내가 나쁘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 내가 너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더했는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 그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비생산적인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두 자존감이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명하고 방어하며 자신의 실제 성과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가치를 깎아내림을 당한 아이들은 평생 동안 부모에게 자신이 가치 있고 똑똑하며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그렇게 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주변의 누군가가 또 그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워진 삶이다. 자신이 멋지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며 훌륭한 인격체라는 당신은 더 멋지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영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시선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여전히 비건설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존감이 흔들릴 때 경쟁입니다. 경쟁은 협력처럼 그것은 질투와 마찬가지입니다. 질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흰색, 다른 하나는 검은색 질투입니다. 검은색 질투는 독성이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당신이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흰색 질투는 당신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함께 그것을 하자고 제안하여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잘할 것이고 당신을 깎아내리며 전 세계에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경쟁의 근본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질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경쟁 자체는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당신이 형편없고 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파괴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많은 종류의 경쟁이 있으며 이는 스포츠 경기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경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기고용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 운동선수들은 무엇을 하나요? 그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를 포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게임과 같습니다. 경쟁에 기반을 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경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더 낫고 너는 나쁘다고 증명합니다. 내 의견이 맞고 너의 의견은 틀렸다고 합니다. 나는 똑똑하고 너는 멍청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사람의 삶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아픕니다. 이것은 지치게 하고 사람의 삶을 병들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갑니다. 예를 들어 을 목표로 삼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사회에 유용한 것을 만들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삶을 즐기세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힘, 에너지, 시간을 빼앗아 오직 그것에만 헌신합니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당신보다, 그리고 당신보다 내 배경에서는 아무도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쟁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을 방어하기 위한 보상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평가절에 대한 네 번째 반응 유형은 희생자의 입장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네, 저는 나쁘고 전혀 존경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 부끄러워합니다.
전혀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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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삶에서 좋은 것에 대해 저는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 당신은 스스로를 더 비하하고 이 상태에서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은 종종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미성숙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예를 들어 평가절하 반응, 방어 반응은 더 청소년기에 가깝습니다. 그런 반응이라면 이 마지막 반응은 전반적으로 매우 약한 위치로, 그 위치에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패하고 상태가 퇴행하여 어딘가 나이로 원칙적으로 심지어 청소년기까지도 퇴행합니다. 거기에는 공격성이 없고 모든 공격성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그 사람은 기계인이 됩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즉, 그녀는 동의합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기본적으로 이 땅에 나의 자리는 없습니다. 나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젊은 나이에 삶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탄하지 않으며 아이에게 영감을 주지 않고 아이가 얼마나 멋진지 말해주지 않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이의 부족한 점, 결점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교정하고 가치를 깎아내리고 아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나는 나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사용하여 결국 자신의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리치료 과정에서 심리학자는 부모에 의해 추가되거나 파괴된 모든 것을 재구성합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대해 잘 아는 심리학자는 모든 조각을 맞추고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전혀 하지 않은 일을 보완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반응은 성인형 반응입니다. 처음 4가지 유형에서 청소년형 반응, 어린이형 반응을 보았다면 두 번째로 무시당하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성인형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또 댓글. 이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채널을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활발하게 참여해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성인형 반응은 자기 비판적 태도와 적절한 자아평가입니다. 이는 자신을 이상화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그 중간의 균형 잡힌 자아평가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는 모릅니다. 이는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한 세심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당신이 듣거나 들을 때 또는 그 순간에 활성화됩니다. 무시당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매우 비판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내 대해 듣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어떤 사실들로 뒷받침되고 있나요? 이 진실이 절대적인가요? 때때로 나는 그렇고 때때로 그렇지 않은가요? 즉, 당신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분석합니다. 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자신의 삶.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지형적 무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새 그루의 소나무 사이에서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 저는 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차를 사지 않고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자신에게 문제를 만들지 않고 도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에게 길을 잃었어 라고 말하면
누군가가 웃으며 율리야, 왜 그렇게 멍청해? 어떻게 가는지 기억 못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웃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곤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나 내가 여기서 온 게 아니었네 라고 말하죠. 뭐 웃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지리적 멍청함이라고 말하죠. 저는 그래요 라고 말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이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저에게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받아들였어요. 또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요. 암리, 암리. 예를 들어 저는 학교에서 지리를 정말 못했어요. 아마도 그건 지리적 멍청함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저에게 거기서 물어본다면, 거기서 짐바브웨의 수도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모든 나라와 국가의 수도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몰라요. 내 관심 분야는 조금 다른 데 있었어요. 모르겠고, 저에게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실수하거나의 이 분야에서 어리석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짐바브웨의 수도도 모르잖아 라고 말해요. 저는 그래 몰라. 지리를 잘 배우지 못했지만 대신 물리학은 잘 알아 라고 말해요. 저는 이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문학적인 성향이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말해요. 그래, 나는 지리에 둔하고, 그래, 나는 컴퓨터에 둔하고, 그래, 나는 거기서도 둔하지만 내가 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이 나를 전체적으로 둔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자아 인식을 보완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강점의 개별적인 부분을 보고 전체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둔한가 아니면 둔하지 않은가? 아니, 나는 둔하지 않아요. 나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안다면 내 대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려도 나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래 들어봐 여기서는 내 말에 동의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예를 들어 오 율리야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또 심리학자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가 어떤 심리학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그녀에게 필요하다면 그녀가 그렇게 보도록 두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 내 반응은 더 건설적이고 또 더 건강할 것입니다. 나는 방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전혀 그것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다른 흥미로운 일에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응답을 제안합니다. 깎아내림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렸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봐. 나는 네가 지금 나를 묘사하는 방식에서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없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대해 생각할 권리가 있어?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대해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즉, 나는 당신이 나를 보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그렇게 볼 권리가 있습니다. 즉, 더 일반적인 문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말하고 생각할 권리가 있고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자신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 잘하고 어디에서 잘하지 못하는지, 어디에서 똑똑하고 어디에서 조금 덜 똑똑한지, 어디에서 가끔은 나쁘고 어디에서 가끔은 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가능한 한만이 알고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 자극,
예를 들어 평가절하나 비난 같은 것들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며 즉시 자신을 방어하려고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나는 여기에 있고 싶다. 저는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또는 제 생각에는 코란의 수라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예언자 무함마드가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코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는 가까운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강의를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몇몇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사람들, 불신자들. 아니, 다 기억났어요. 이건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 코란이 아니라 이건 선불교에 관한 것입니다. 샤붓이 도착했고 몇몇 사람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얼굴에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듣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바쁩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제 제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 대해 아직 다 하지 않으셨다면 2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 그때 더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듣고 사람들을 매우 주관적으로 보는 이들로 대하는 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당신에게서 봅니다. 즉,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매우 나쁜 이야기를 할 때 9%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투영은 매우 다양하며 사람 수만큼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투영과 특성을 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는 제 생각에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취하여 삶의 규칙으로 삼기에